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포위하고 있고 조만간 공격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라는 조심스러운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행과 외식, 나들이 등에 대한 소비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속 규정으로 활성화된 공적 부족 규정을 수정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자를 몰아내는 지하철 안전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산악지대에서 지난 15일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사망자가 110명을 넘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포위하고 있고 조만간 공격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파멸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를 둘러싼 병력 증강을 이어가고 있다며 수일 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결심을 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며 관련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외교 선택지가 사라졌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며 러시아가 침공을 하기 전까지는 외교는 언제나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주말 독일에서 열리는 안보 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젤렌스키와 12번 어쩌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외교적 해결을 추구할 때 그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의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오는 23일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스위스 제네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외교의 문은 열려 있고 우리는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라는 조심스러운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점점 더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제됐던 여행과 외식, 나들이 등에 대한 소비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여행과 외식, 나들이 등에 대한 서비스 관련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메리엇 인터내셔널, 익스페리아 그룹, 코카콜라,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등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 하락으로 이미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윈 리조트의 최고 경영자 크레이그 빌링스는 2020년과 2021년 상반기까지 봉쇄책으로 인해 억눌렸던 프리미엄 고객들이 다시 여행과 지출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리엇 인터내셔널 CEO 앤서니 카푸아노는 지난 15일 컨퍼런스 콜에서 여행이 늘면서 메리엇의 고급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국내와 해외의 놀이공원 수익이 매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크리스틴 메카시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용객 수가 아직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9년에 비해 1인당 지출이 40%나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주요 경기장의 운영을 돕고 있는 푸드 서비스 업체 아라마크는 시즌 내내 미국 프로풋볼의 관중 수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MGM 리조트는 지난달 열린 CES 컨퍼런스에서 호텔 예약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다시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외식 비율이 늘면서 펩시와 코카콜라 등의 판매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하루 눈에 띄게 소강 상태를 이어가고 있죠. 보통 확진자 수와 약 3주의 시차를 보이는 사망자 수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존스홉킨스대 데이터를 분석해 오미크론 변이의 위력이 꺾이면서 관련 사망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차이는 있는데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선 사망 감소세가 확연한 반면 캘리포니아는 아직 사망 건수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대 데이터에 따르면 16일 기준 미국의 주간 일평균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는 2,212명으로 지난해 말 시작된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던 이달 초 2,500명보다 2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분석도 비슷했습니다. 로셸 월란스키 CDC 국장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이후 평균 코로나19 관련 사망 건수가 약 9%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서도 어제 기준 미국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2,306명으로 2주 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확진 건수는 68%, 입원 건수는 38%, 중환자 수도 34% 줄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심각했던 뉴욕과 뉴저지, 일리노이 등지에서는 이미 정점을 기록한 뒤 확진 건수와 입원 환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확진 감소와 3주 정도의 시차가 있는 만큼 이제 사망자에서도 확진 감소세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으로 사망자 감소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 전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무적인 방역 지침의 이행을 강조하는 생활에서 보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획기적 조치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무적인 규제 이행을 강조하는 조치에서 지역적 풍토병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주장과 다른 잘못된 정보들은 여전히 배제해야 하고 또 다른 치명적인 급증이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경계심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빈 주지사는 또 엔데믹으로 대응이 바뀐다고 해서 현재 시행 중인 긴급 행정명령들이 바로 해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발병을 팬데믹으로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많은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수그러들면서 일부 국가들은 풍토병 단계로의 전환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새 접근법의 핵심 요소로 스마일러를 내세웠습니다. 백신 주사인 샷의 S, 마스크의 M, 관심 어웨어네스의 A, 준비 레디네스의 R, 검사 테스팅의 T, 교육 에듀케이션 및 처방전 알렉스의 머리자를 합친 약어입니다. 국토안보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속 규정으로 활성화된 공적보조 규정을 수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계보조금 등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어제 국토안보부가 지난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속 규정으로 활성화된 공적보조 규정을 일부 수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도 여전히 영주권 신청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을 경우 서류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 지원 프로그램, 주 및 카운티 현금 지원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이 가능합니다. 반면 저소득층용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일이나 푸드스탬프, 섹션 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혜택을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심사 기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연방정부나 로컬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세액공제, 기타 크레딧 혜택도 영주권 심사 시 기각 요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알레칸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수정안은 미국 입국을 요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제공할 것이라며 2019년 공적보조 규정은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수정안은 개인이 이용 가능한 의료 혜택 및 기타 추가 정보 서비스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정안은 이날 연방관보에 게재됐고 60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4월 중순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맨하튼 차이나타운 자택에서 피살된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를 위해서 해당 건물 앞에는 추모를 위한 공간이 마련됐었는데요. 지난 15일 밤 사이 누군가가 추모 공간에 놓여있던 꽃과 초, 꽃다발 등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6일 뉴욕포스트는 이웃의 말을 인용해 이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이 밤사이 훼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3일 사건이 발생한 후 맨하튼 차이나타운 크리스티 스트릿에 위치한 이 씨의 아파트 앞에는 가로수를 중심으로 슬픔의 마음을 담은 꽃과 초, 애도의 메시지를 담은 카드, 아시안 혐오 범죄에 반대하는 표지판 등이 배치돼 자연스럽게 추모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15일에는 뉴욕 한인회 주최로 열린 사건 규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항의 집회 후 이 추모 공간을 찾아 국화꽃을 한화하면서 이 씨를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6일 해당 아파트의 랜드로드인 브라이언 치는 아침에 추모 공간에 놓여있던 초와 꽃, 각종 표지판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등 현장이 크게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이언 치는 이런 훼손 공격에 다시 한번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반복되는 징후를 보는 것이 지겹고 지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추모 공간을 모독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곳은 아시안뿐만 아니라 뉴욕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웃들이 힘을 모아 현장을 청소하고 정리해 현재 추모 공간은 다시 정비된 상태입니다. 아파트 외부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수거해간 상태로 추모 공간 훼손 현장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가 지하철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숙자를 몰아내기로 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로어 맨하튼의 한 지하철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안전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다음 주부터 지하철에서 이용 수칙을 어기는 탑승자들을 엄정 단속하게 됩니다. 경찰은 지하철 내 약물 복용과 흡연을 엄금하는 것은 물론 지하철 좌석에서 누워서 자는 노숙자들을 끌어낼 예정입니다. 정신질환이나 약물 복용 등의 문제를 지닌 노숙자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 영구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지하철 안전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뉴욕 지하철 운영 당국에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이들에게 노숙자들을 진단하게 한 뒤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노숙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줄 방침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사람들이 지하철 이용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한다면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더는 뉴욕의 현실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지하철에서의 폭행 중범죄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보다 25% 증가했고 선로 위로 다른 사람을 미는 사건은 같은 기간 20건에서 3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식료품과 기타 일상용품들의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주목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쇼핑 방식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 최고 재무 책임자 브렛 빅스는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더 싼 브랜드로 바꾸거나 더 작은 패키지를 사는 등 소비 방식을 바꾸지 않고 물가 상승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쇼핑 방식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도 연구를 통해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식료품과 연료, 자동차 및 기타 일상용품 가격은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상승해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식품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7% 상승했고 식료품 판매는 월마트에서 가장 큰 판매 카테고리입니다. 월마트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월스트릿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이런 매출의 일부는 물가 상승에서 비롯됐지만 핵심 지표인 동일 점포 매출은 미국에서 5.6%나 늘었고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은 매장 방문과 홈페이지 방문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스는 낮은 실업률과 임금 인상,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가계 저축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평균적인 소비자들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쇼핑 방식이 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산악지대에서 지난 15일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80채에 달하는 주택이 완파되면서 사망자가 110명을 넘었고 13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1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페트로폴리스에는 3시간 동안 258ml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페트로폴리스는 전 브라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로 여름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과 이른바 제국의 도시를 탐험하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산허리마다 작은 주택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곳이라 어제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산사태로 최소 110명이 사망하고 13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재 소방관 500여 명이 투입돼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가장 어린 희생자인 헬레나는 두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산사태에 휩쓸렸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주 카스트로 주지사는 이번 폭우는 페트로폴리스에서는 1932년 이후 90년 만에 최악이라면서 누구도 이런 폭우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페트로폴리스시 정부는 최소 80채 주택이 산사태로 완파됐고 시 전역에 걸쳐 이재민이 42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스타그래머 베아트리즈 포스터가 공개한 영상에는 산 정상 부근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가옥들을 차례로 무너뜨리며 삽시간에 마을을 휩쓸어버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법무부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고 최근에는 법무부 차관의 선임 자문관으로 재임해온 한국괴 최은영 검사를 국가암호화폐 단속팀 초대국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국장은 하버드대와 하버드 법학전문대를 졸업한 뒤 뉴욕 남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초기부터 사이버 범죄 분야를 담당해왔습니다. 국가암호화폐 단속팀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범죄 악용을 차단하고 암호화폐,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 위조 등 분야의 전문 검사 등 법무부 소속 검사들로 구성됩니다. 국방부가 오늘 6회 공군사관학교에서 2020년부터 2021년 131건의 성폭행 사건이 보고됐고 이는 2019, 2020년보다 88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과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정치인들이 군대 내 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결과로 의원들은 국방부의 더 나은 정책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성폭력 대응실장 대행은 2015년 이후 사관학교 내 성폭력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며 성범죄가 더 실제로 많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더 용기를 갖고 신고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시가 2020년 인종차별 항의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다친 2명의 시민이 제기한 소송을 끝내기 위해 총 $10,000,000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주립대 학생이던 하월은 그해 5월 31일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발사한 비살상용 탄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고 에번스는 6월 6일 평화 집회 도중 경찰이 발사한 빈백탄과 고무탄에 얼굴을 맞아 다쳤습니다. 하월은 $800만, 에번스는 $200만 배상받게 됩니다. 미국 항공업계가 월정액을 낸 고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알래스카 에어라인은 최저 $49 월정액을 내면 서부 주요 도시 노선의 왕복 항공권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와 리노, 애리조나주 피닉스 등 16개 도시 노선에 이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월 요금제는 예약 허용 기간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49 요금제 고객은 출발 90일 전부터 14일 전까지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고 $199 요금제 회원은 출발 2시간 전까지 당일 예약이 가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오후에는 눈이 내리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21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